안녕하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 아껴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대출총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 블로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 저축은행 사태 기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 고금리 상호금융 인기 유사시 내도는 고금리 특판 오픈런 속 금융시장 혼조의 불안감 과정. 서울살이 7년차인 권씨는 얼마 전 온라인상에 화제가 된 신협 10% 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단축분 만에 판매 한도 350억 원이 모두 소진됐다. 그는 아이돌 콘서트 타겟팅 같은 느낌이라며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준다고 알고 있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 박씨는 최근 오픈 이유를 주는 상호저축은행에 수시 입출금, 식통장, 파킹 통장 개설 4천만 원을 예치했다가 다시 시중은행 계좌를 예치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보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보다 건전했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는 건 알지만 돈이 묶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며 소위 금리 노마드족들이 상호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안전자산에 예적금에 관심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시중은행을 한참 웃도는 고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채권 시장의 경세, PF 부실 우려 등 금융권의 악재가 반발하면서 대규모 뱅크런을 일으켰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는 금융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이에 유사시 금융소비자들이 상호금고에 맡겨둔 예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파산 시 보험금 1인당 GDP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예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 원이다. 이때 이자는 저축은행과의 약정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평균 금리를 감안해 결정한 이자 중에 낮은 이자를 의미한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선 2001년 제21년째 5천만 원 규정되어 있는 보험금 한도를 상향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제3자 매각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금요일 영업 이후에 영업을 정지하고 주말 동안 계약을 이전한 후 월요일 영업을 재개하는 영업 중단 없는 계약 이전 방식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걸릴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3, 4일 안팎이다. 하지만 적당한 인수죄를 찾지 못하거나 청산되는 경우에는 적게는 2, 3개월, 많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 전례가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 이 경우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봉사는 예금자 예금 등 채권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동법 시행령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상태를 보면 가지급금의 규모는 1,000만 원, 1,500, 3,000원 물론 5천만 원 경우도 있었다면서 다만 가지급금을 미리 받게 되면 예금 상품의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 비보호 예금의 경우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절차에 끝난 뒤 파산 배당을 통해 일부 금액에 대해 보전이 이루어진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화된 87개 저축은행 파산 재단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배당률이 55%에서 소요 기간은 영업 정지일로부터 각각 2년에서 3.49년이었다. 농협신협 새마을금고에 맡긴 내돈 안전학과 상호금융업권에 맡긴 예금도 시중은행처럼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의 개별법에
사업에 예금자 보험기금을 조성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협의 경우 각 단위 신협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도 같은 방식이다. 2001년 예보가 예금 보호 한도를 인상했을 때 상호금융권도 보호 한도를 상향했다. 내가 가입한 지역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이 사라질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통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은 지역별로 개별 사업자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다만 중앙의 차원의 관리를 받고 있다. 혹시 자금차지원 등 자체적으로 운영이 원하지 않아서 없어지거나 하면 중앙의 차원에서 합병 작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의 조합으로 예금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재훈 VL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금리가 높아짐에 있어서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을 찾는 많은 이들이 생기게 되었죠. 또 반면에 또 최근 PF 부실 사태를 인해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를 또 상기하는 기사를 보게 돼서 공유드립니다. 저도 2011년 그 시기 당시에 열심히 활동 중에 있었어서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힘들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생각도 떠오르게 됐었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아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말간 좀 어두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듭니다. 국민들의 좀 명복을 빌고 앞으로는 동일한 일들이 제발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